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의문인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정책이요. 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보료 혜택도 주고 굉장히 그 파격 혜택을 많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취지는 뭐였습니까?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정부가.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민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에 내놓을 경우에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감안해 줬어요. 예.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배제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라고 이런 했는데 애초에 오히려 다준 거군요. 네,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돌아가 버린 거죠. 예. 네. 자, 그럼 처음부터 그때 도입 당시부터 좀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을 것 논란이 같은데요. 있었죠. 네. 예.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건 좋은데 예. 그 혜택이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가 이걸 내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소민층들에 대한 주거 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난 1분기까지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159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2019년도에 150만 가구 아닙니까? 예. 이렇게 등록된 그 임대주택은 또 역시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밀 잠김 현상도 생긴 거예요. 예. 임대주택으로 사는 거는 사는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지만 그게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공급이 부족하니까. 예. 이런 그 부작용도 나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초반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잘못된 이런 거죠. 부분이 네. 있군요. 네. 자, 정부가 관련해서 보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소급 적용 여부가 좀 논란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소급 적용 안 하면 시장 영향이 미미할 테고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위헌 논란이 제기될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어서 소급 예. 적용하게 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을 준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보유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해 줬거든요. 예.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규제하는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들이 집을 팔게 하는 거죠. 예. 지금 임대 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8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 사업자끼리는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일반 매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다주택자들을 1주택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말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게 되면 진퇴양난이 돼서 오히려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팔 수 있는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고 하면 보유세는 올리고 네. 양도세는 내려서 낮추고, 퇴로를 해주는 것이 맞을 네.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이신데 서민들이 집 사기도 힘들지만 지금 전세, 월세도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모두 완료가 됐는데 이 법안들 다 통과가 되면은 전월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일단 임대차 3법이 전월세 그 등록제거든요. 등록하게 되면은 아마도 전세 과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그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전세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안 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전세 금액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구하게 되면 아마 증여세부터 다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제약계획 청권제가 있는데요. 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연간 5% 이상 그 임대료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이 청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이나 1+2로 또는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지금 여당이 제안을 해놨는데 예. 그거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가격이 맞으면 계속 거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시행되게 되면 조기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임대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금리와 임대료 상한선이 유사해진다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생각해서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여러 가지 기조 중에 지금 가장 강한 것이 이제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종부세를 높이겠다 얘기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지금 내놓은 건 뭐 1년 내에 팔 경우는 80%까지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랬거든요.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50%, 60%, 70% 높아질수록 투기 세력은 없어집니다. 예. 분명히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돼 버리면은 부동산 거래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태년 의원은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서 얘기했거든요. 예. 거기는 뭐 주택 시장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 임대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임대주택도 거래가 되긴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12%씩만 물립니다. 거기도. 그리고 최고 수혜율도 뭐 상당히 높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율을 높일 경우에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형 모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실수요자 취득세가 우리는 이제 1%에서 4% 정도? 등록세까지 4.6% 가까이 그 되죠.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싱가포르는 다주택자 취득세가 최대 15% 정도? 네, 되게 그럼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리겠다는 네.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집값을 내리는. 당연히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아지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말고도 일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세가 우리보다 일본이 높아요. 네. 일본이 약 한 1.9% 되는데 우리는 0.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세제를 강화시키면서 세 딱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 장기적으로.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예. 이 그 보유세를 올려서 10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 나오더라도 집값이 몇 천만씩 올라갈 때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부동산 세금 자체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데 세금도 높대 이러면 안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탄력적으로 시기를 보면서 조절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 세제 효과가 어떻게 가는지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잘하고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네. 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세금 원리조차 모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정부가 지금 현재 대책을 여러 번 내놓으면서부터 이 시장의 반응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냥 계속적으로 대책을 내놨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입니다. 네. 어떤 대책을 내놔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이전에 공급 대책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유동성 자금이 1,000조가 넘잖아요. 이 유동성 자금이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어떤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동성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해서 유입하는 방법,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을 양을 늘리는 방법.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보유세를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세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근본적으로 지금 공급 문제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시중에 너무나 많은 그 자금들 이걸 끌어들일 어떤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네. 결국 집값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 네. 공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공급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게 확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도심지의 그 노후 불량 주택들을 헐고 다시 짓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스톱시켜놨어요. 최근에 그 재개발 사업에 그 분양하는 물량들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방법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은. 근데 서울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매력적 권역은 종세분할 2004년도에 했어요.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눈 거죠. 네. 나눠서 3종 주거지역이 250% 용적률입니다. 아. 원래는 300%인데 국토이용관리법상. 예. 그리고 2종 주거지역은 이걸 좀 규제를 200%입니다. 더 풀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이걸 좀 말씀이신가요?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용적률을 전부 다 50%씩 100%씩 내려놨습니다. 예, 그럼 이걸 조금 더 좀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네. 예. 거기에다 이제 서울시는 스카이라인 35층 경계가 있어요. 예. 박원순 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은 3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40층, 50층으로. 그래서 예. 조금은 컴팩트 시티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원미 장관한테도 공급을 늘리라고 했는데 서울 시내 늘릴 수 있는 땅은 절경 개발 제한 해제거든요. 네. 근데 개발 제한 해제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인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놨던 제도이기 때문에 네. 녹지가 없거나 전답으로 돼 있거나 잡정지 상태로 돼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개발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땅이 근데 많지는 않아요. 뭐 땅이 많든 적든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은 지금 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 같은 곳이 절대 해제 안 한다 이런 네. 입장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녹지로 돼 있는 데는 해제하지 말고 녹지로만 돼 있는 데는 해제하지 말고. 네. 그리고 전답이나 잡정지 상태로 돼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책의 초점이 2030 세대 무주택 네. 수요자들에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4050 또 5060의 무주택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얘기도 나오는데 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청약제도인 것 같아요. 청약제도는 바로 이제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이제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 네. 근데 젊은 세대들은 부양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예. 통장 가입 기간도 짧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래서 이걸 세대별로 구분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안분 분양하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같아요. 예. 만약에 이게 무작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30이나 30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가 2030 때문에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기반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또 40대, 5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청약제도를 손보려면 적어도 이 세대별로 안분해서 그 청약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세대별로 청약제도 네. 좀 안분해서 네. 그 어떤 희망의 사다리를 좀 가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아예 30대 예. 나도 분양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 이게 그냥 지금 있는 제도로 가다 보면 나이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많거나 분양 가격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먼저 받아가니까 20대, 30대가 반영을 못 받아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임대주택을 30만 실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룸인데 이걸 투룸, 쓰리룸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방이 한 칸, 두 칸 필요하거든요. 예. 방이 없는 원룸이다 보니까 또 사용에 불편함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주택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강남 불패가 이어지는 것도 뭐 그런 비슷한 취지고 공직자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집을 팔라고 해도 강남 집은 안 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교육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다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안 풀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강남은 가장 집값이 오르는 첫 번째 요인이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교통 문제예요. 그 주변에 물어봐도 왜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육 교육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예. 강남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만큼 세금을 물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강남 대체 도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가깝다 보니까 분당이 가장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 지역은 교육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 보면 분당이나 다른 지역의 새로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걸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비슷한 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네. 있는.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취임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강북도 강남처럼 개발하겠다. 예. 근데 결국엔 잘 안 됐잖아요. 예. 어제는 그 강남에서 얻은 그 세금도 같이 좀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공유하자. 얘기도 네. 공유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강남에서 개발 이익을 모두 강북이나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강남에 쓰게 하되 반 정도는 서울시를 예. 위해서 쓴다면 공평하게 이렇게 균형 발전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이제 추가 대책들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로서 조언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우선 보유세만 인상해가지고 또 양도세, 거래세만 인상해갖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예. 공급도 다시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안, 특히 도심재 재개발 재건축도 사실은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오히려 양도세를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추가 대책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